안녕하십니까. MBC 목요 토론마당의 변창랩입니다. 21세기의 주역이 될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특집 MBC 목요 토론마당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여러분들과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 고민해야 할 그러한 주제를 갖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숙제가 많다며 항의하는 학생을 교사가 때리자 다른 학생이 경찰에 신고하는가 하면 교사를 폭행하는 일도 잦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학교 폭력이야. 선생님 너무 많아요. 이랬어요. 근데 막 멱살 잡고요. 막 주먹으로 머리 때려서 혼나고. 지난해 우리나라 영화에는 청소년들의 학교 생활을 다룬 영화가 주목을 끌었다. 특히 교사의 체벌과 학생들의 반항 등 학교 현장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려 화제가 되었는데 아닌데요? 아니 뭐가 아니야 이 새끼야! 뭐하는 집구석이길래 애새끼 가정교육을 이지랄로 시킨 거야? 꺼져 이 새끼야! 그럼 학교 사회에서 보여지는 교사와 학생 간의 참모습을 그려보는 청소년 토론마당을 열어보자. 저렇게 화면에서 봤듯이 우리 그 교단에 또 학교에서 저러한 일이 왕왕 일어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특히 지난 98년 교권이 무너진 해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교총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교권 침해 사례가 무려 70건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 이전 해에 비해서 무려 2배나 껑충 뛰어오른 그런 숫자입니다. 자, 과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의 교권과 사도가 변화하고 무너질 것이 제대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것이 지금 IMF 시대를 맞이해서 또 인성이 많이 피폐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인지 오늘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탓은 학생이 잘못이냐, 교사들의 잘못이냐, 아니면 학부모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규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토론에 참여해주신 학생 토론자들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방송 전에 부탁을 드렸죠. 각 팀의 팀 명칭을 정해달라고요.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21세기 교사팀입니다. 21세기 교사팀.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새 시대를 맞이해서 변화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팀명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21세기 교사팀에 맞서는 팀은 구시대 팀, 20세기 팀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그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는 뜻에서 선생님 힘내세요 팀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네, 선생님 힘내세요 팀. 그럼 괄호 열고 저희들이 변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건가요?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 힘 빼세요. 21세기 교사팀, 21세기 선생님 팀과 선생님 힘내세요 팀에 이제부터 토론에 들어갑니다. 토론자들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서 각 팀 리더들의 기조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팀부터 할까요? 가위바위보 하실래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양보하시겠습니까? 예, 마음이 좋으시군요. 선생님 힘내세요의 리더 김하경 군 시작해 주세요. 그 교권지휘 향상이야말로 21세기 교육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가 될 때 교육이 바로 서고 그리고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이 들려오는 그 교사의 위상 추락이나 권위 실추 이런 문제들은 그 원인을 따져볼 때 선생님을 비난하기 이전에 먼저 그 선생님을 존경할 줄 모르는 저희 학생들의 태도 그리고 그 가정교육이 잘못된 가정교육을 하신 부모님과 가정교육 문제 그런 것을 먼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학생들의 의식과 가치관, 생활태도, 그 문제점들을 먼저 솔직하게 비판하고 그 앞으로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그
선생님들의 위신을 세우는 것, 그것은 정말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학영 군의 기조 발언이었습니다. 아주 첫 대목이 의미심장했어요. 21세기의 그 선진 교육을 위해서는 오히려 교권 확립이 우선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팀 이름명까지 은근히 꼬집으면서 시작을 해주셨는데, 자, 21세기 교사팀은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제 간의 관계는 지극히 수평적이고 대등적이고 또 인격적인 관계여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 교사의 위상 추락과 또 교권 실추의 원인은 선생님들이 학생 간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만 파악하고 그 안에서 교사의 위상을 확립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러한 선생님들과 그 문화 속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의 문화적 회복과 또 진정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선생님의 자리는 학생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권위자이기보다는 학생과 대등한 입장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동반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가 아닌 이해. 저희는 이러한 교육 현실에 대한 과감한 비판을 통해서 학교 교육의 회복을, 학교 교육 문화의 진정한 회복을 위한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상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제는 인간적이고 좀 더 대등한 관계로 넘어가는 것이 새 시대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양팀 리더들 준비들 많이 해오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자, 본격 토론에 들어갑니다.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 군사불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임금님하고 선생님과 부모님을 전부 다 존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서상으로 볼 때 군사부잖아요. 선생님의 부모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전통적으로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가 정착이 돼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을 안 하고요. 또 다른 어른들 존경하는 풍토 그런 것도 사라진 것 같고 한마디로 어른과 아이 사이의 예절 같은 것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 교육이라는 걸 위해서는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그런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승을 공경하는 풍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교권 추락 상황들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요. 우리가 하루빨리 스승을 공경하고 존경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자세를 확립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옛 그 공경의 마음 이런 걸 말씀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예전과는 가치관에서나 사회적 의식에서나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전처럼 선생님의 권위를 앞세워서 학생들에게 그 무조건적으로 어떠한 그 선생님의 말씀 따르라 하는 것은 더 이상 학생들에게 어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변화의 어떤 그런 주기도 급속히 빨라지고 또 사회도 급변하면서 그 달라진 학습자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학습자가 그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고 효과적인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문제가 더 탐구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뭐 전문적인 예를 들자면은 뭐 컴광 아이들을 지금 컴맹 교사가 가르치고 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런 좋은 시절의 향수에만 이렇게 젖어 있을 수는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컴광으로 가고 있는데 컴맹인 선생님이 과연 제대로 맞춰줄 수가 있을 것인지 이런 의문을 제기했네요. 예. 팀장님께서 지금 긴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지금 선생님들이 권위를 찾겠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교권을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찾겠다는 거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직접 임상에서 경험을 이렇게 하면은 선생님들한테 이 교탁을 집어던진다든가 선생님 멱살을 잡는다든가 뭐 선생님한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뭐 껌을 집어던지고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교사로서의 어떤 교권의 문제라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식의 그 속도가 빨라진다 그러는데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는 지식이 아니라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이 아무리 빨리 이렇게 간다고 해도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있거든요. 우리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을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지식의 속도가 아무리 빨라진다 하더라도 교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교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져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남희 팀장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어요.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예, 말씀하시죠. 네, 우리 팀의 그 학생들이 너무나 잘 얘기를 해주고 있어서 제가 지지 발언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저쪽에서 그렇게 나오시니까 저도 사실 권위를 찾겠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교권을 찾겠다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학생권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또는 학습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어조차 별로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사실 교권에 우선하는 것이 학습자의 학습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능력과 적성에 따른 학습권을 보장받아야 될 그것이 학교 교육 활동에서 제1차적인 기본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교권이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권위가 과거처럼 뭐 가부장적이라든지 또는 전통적인 그런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학생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전문성 개발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해주실 때 우리 학생들은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힘내세요 팀과 힘 빼세요 팀 했는데 우리 교사들이 힘내야 될 때가 있고 팍팍 힘 빼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교수학습 활동을 하는 데는 팍팍 힘을 내시고 그 다음에 뭐 체벌이라든지 권위주의적인 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팍팍 힘을 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이 목 부위에 있는 그 힘은 많이 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자, 올바른 권위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교권이 과연 어디에까지 이 학습권과 상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께 넘깁니다. 어느 분이 하실까요? 물론 일부 학생들의 태도가 지극히 버릇이 없고 또 선생님을 대하는 때 불손하다는 건 저희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그런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똑같이 그러니까 의자를 집어던지고 교탁을 던진 학생에게 선생님이 똑같이 그러니까 몸으로 체벌을 하신다던가 그 아이를 이제 폭행까지라고 하신다면 그게 어떻게 학생과 선생님의 차이가 어디서 있겠습니까? 선생님이 왜 선생님이냐? 잘못된 학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선생님께서 정말 하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에게 그 태도의 잘못된 걸 먼저 탓하시기보다는 그리고 너희가 잘해야지 우리도 잘해준다 이런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학생을 그러니까 선도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선생님이 진짜 계신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선생님들도 권위를 내세운다든가 체벌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런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을 사랑하고 특히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선생님들의 태도에서 학생도 비로소 선생님을 정말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금 선생님을 마치 모든 선생님이 다 무슨 몽둥이를 들고 아이들만 때리는 그런 인격 이하의 선생님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학생들의 태도에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신문에서 읽은 건데요. 최근 인천에서 여중생 2명이 선생님이 꾸중하셨다고 해서 그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머리채를 잡고 선생님을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선생님이 조금 혼내셨다고 해서 선생님 돈 많이 벌어놓으셨어요. 이렇게 눈을 치켜뜨고 대드는 학생들도 있고요. 과연 선생님이 정말 인격으로 가르치고 싶고 말로 가르치고 싶고 덕으로 가르치고 싶지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는지 과연 우리 학생들은 얼마나 완벽하게 선생님을 비판할 정도로 우리의 자세를 잘 갖췄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21세기 팀의 반응이 어떤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예. 때려서 가르치는 것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물론 체벌을 가할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합니다. 네, 저희 학교의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은 체벌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도 담임 선생님께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십니다. 그럼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고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잘못을 하지 말아서 담임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선생님과 제자의 사이가 지금 이렇게만큼 가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또요, 올바른 지도는요,
선생님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선생님들이 지도를 잘못해놓고서 권위를 앞세워 무조건 체벌만 가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봅니다. 전. 예. 선생님이 계시는 이유가 단순한 지식을 전달을 위해서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학생이 반항하고 학생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과연 선생님이 그 반항한 학생의 반항한 건 잘못이죠. 선생님한테 그 불손한 태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셨지 그 학생이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고 또 선생님한테 반항을 하게 됐는가 거기까지 과정까지는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학생들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셔서 같은 반, 그러니까 자기 반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고 출석 번호로만 불러주시는 그런 선생님들. 그런 현실에서 볼 때 학생의 탓만 과연 학생이 잘못했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선생님 성함 다 알아요? 저희가 말하는 건 그 무관심이라는 건 선생님의 탓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선생님들 몰아치고 학생들을 몰아치는 그게 잘못이지 그럼 선생님들을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선생님들 잡무가 얼마인지도 전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학교당 1년에요. 공문서만 1944건이 들어온대요. 그럼 선생님들이 수업하고 그거 처리하시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교육부 자체 조사에 의한 건데요. 선생님들 86%가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계세요. 근데 학생들 물론 그런 관심을 가져주고 하는 게 이상적이죠.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걸 선생님들이 잘못이라고 저렇게 매도를 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연 이 선생님이 이 학생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 주시느냐 못 해 주시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많은 학생의 이름을 정말 다 기억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얼만큼의 관심과 애정을 보이시냐죠. 최소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셔도 교실에 들어오셔서 출석부를 펴고 그 학생의 이름을 찾아서 불러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예 생각조차 않으시고 그냥 1번 나와라, 2번 나와라 이런 식으로 그거는 선생님이 얼마나 관심이 있고 노력을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선생님한테 최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상황을 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보여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연 자기 학교의 선생님들 성함 뒤에 선생님 이름을 붙이시는 분들이 계실까 궁금합니다. 얘, 쟤, 저, XX 일반적인 얘기예요. 정말 제 친구들 중에서 누구누구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 저 고등학교 3년 내내 또 12년간의 학교 생활을 통틀어서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태도 먼저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 지금까지 계속 말할 껴들 여지가 없어갖고 계속 조용히 있었는데 발언권을 찾는 기술도 여기서 배우셔야 돼요. 예. 예. 제가 손 든다고 발언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 다 채 갖고 가거든요. 예. 그래서 좀 상당히 가슴이 아프네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분위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학생이 왜 이렇게 잘못됐나, 얘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일단 선생님이 그 학생이 뭘 잘못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학생이 먼저 치고 올라오는데 그 학생의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 생각해 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분위기 조성 잘못이 어떻게 된 거냐면 가정교육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어릴수록 자유롭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 생각이요. 여론조사한 건데요. 미국은 8%고요. 일본은 38%인데 우리나라는 81%예요. 아이의 길을 살려야 하고 자유롭게 키워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자유롭게 키워야 한다고 말하면서 학교에서 예절교육까지 시켜주길 원하는 부모는 미국은 14%고요. 일본은 10%고요. 우리나라는 40%예요. 가정교육은 일본과 미국이 훨씬 많이 시키고 그다음에 좀 자유라기보다는 자유를 좀 더 가르치려고 하는 게 외국의 경우고요. 좀 이 숫자만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길을 살린다는 명목 하에 그런 것들에 하에 아이들을 방종하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절교육을 학교에서 해주길 원하면서 예절교육 원하고 제대로 된 예절교육을 안 해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된 상태로 선생님이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마저 뺏어갈 정도의 아이들이 돼서 학교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교권 추락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사례에 나오는 아이들은 이런 상황의 아이들이 많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백업팀에서 어느 분이 발표를 하시겠어요? 저희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아까 저쪽에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성의를 가지고 아까 저 친구가 말한 대로
네, 저 친구라 그러지 마시고요. 이름을 기억하려는 노력을 좀 보여주세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전혀 모르는 친구세요? 제가 이름 알려드릴게요. 임준호 군입니다. 임준호 군이 예. 말했던 대로 학생이 잘못했을 때 그 개개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34.9명, 중등학교 40.8명, 고등학교 48.2명으로 도저히 뭐 한 개인에게 치중을 해줄 수 없을 만큼 과밀학급이고 그리고 외국과 비교를 해볼 때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OECD 평균이 14.2명이고 미국은 14.7명. 근데 우리나라는 23.5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과목 수가 다양한 고등학교의 경우라서 그렇지만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로 갈수록 이런 현상은 심해지는데 그 환경에서 어떻게 각 개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예. 하면 그 교육 여건이 굉장히 안 좋더라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년, 40년 전에 굉장히 나빠도 선생님들이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 잘 가르치고 아이들은 또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을 했는데 지금은 여건이 그때보다 굉장히 좋아졌는데도 이상하게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게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계속 매스컴에서는 촌지 선생님 떠들죠. 아이들은 멱살 잡고 나오죠. 뭘 하고 싶어요. 어떤 동기가 있어야지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을 조금 덧붙이고 싶어요. 예,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 기 좀 살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요. 예. 환경이 나쁘고 또 선생님들께서 사기가 떨어졌다는 건 저희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을 저희가 그러니까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해요. 그렇지만 환경이 나쁘게 된 것도 선생님의 사기가 떨어지게 된 것도 학생의 탓은 아니잖아요.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이해를 바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학생과 선생님이 있는 건데 선생님들은 너무 노력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먼저 풀어주셔야. 환경이 나쁘다고 예. 사기가 저하되시기만 하시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과연 얼만큼의 노력을 보이셨는가. 하나 저는 거론하고 싶거든요. 여기서 근데 과연 우리 학부모님들의 자세는 어땠나 한번 돌이켜보고 싶고요. 여기서 한번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통신을 하면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연을 봤는데요. 수원에서 모 초등학교 학부모님이 자기 자식의 기를 죽였다고 자식에게 꾸지람을 했다고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그리고 선생님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 정말 선생님들에 대해서 어떤 존경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존경할 수 없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또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베풀어 주시고 얘기를 하고 또 뭔가 재밌는 일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원하지만 솔직히 많은 학부모들이 선생님이 명문대를 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지식 주입을 잘해 주었으면 하고 원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정말 실화인데요. 강남의 모 고등학교 중에 아파트에 둘러싸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의 고등학교 그 어머니들이 학부모님들이 만원경을 다 가지고 계시다 그래요. 저는 참 기가 막혔는데 그 만원경으로 자기 자식이 있는 반 선생님들을 확인한답니다. 과연 저 선생님 딴소리를 하는가 아니면 정말 딴소리가 근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 딴소리지 정말 아이들에게 인생의 교훈이 되고 또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주고 싶은 선생님의 인생의 교훈인데 그런 소리 하나 아니면 필기 안 하나 이런 거 잘 지켜보고 익명의 전화로 학교에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선생님 수업 안 하고 딴짓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그런 학부모들이 있고 또 그런 학부모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정말 저희가 힘내시라고 말씀드려야 할 만큼 기가 너무 죽어 계시는 게 사실입니다. 예, 망원경으로 감시당하는 선생님 힘 좀 내세요입니다. 예. 네. 학부모들이 물론 지금 학생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아주 우리가 예외적이고 일탈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부모는 지금까지 뭐 자식 가진 죄인이니 또는 자식 볼모로 잡혀놓은 사람이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이 됐죠. 그래서 이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뭐 교사, 학부모, 또 지역사회 인사 이렇게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보자. 그런 상황 안에서도 사실은 학교 안에 교장 선생님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그 학부모들이 학교 참여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돼서 어느 정도의 그 숨통은 좀 틔었지만
아직도 학생이나 여기 계신 학생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 의견을 학교에 공식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지 없었습니다. 별로. 학부모도 별로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또는 꽉 막혔을 때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좀 잘못된 길로 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학부모나 또는 학부모도 이제는 그 주인입니다.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왜 촌지 가져갔어요? 남의 집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촌지 가져가는 겁니다. 뭐 물건도 사가지고 가고 이제는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사나 다 같은 학교 공동체인으로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학부모에 대한 오해 또 풀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작전 타임이 요청되네요. 예, 지금 너무 지역적인 문제만 드니까 일단 좀 우리 의논 좀 하고요. 다시 좀 분위기를 바꿔서 한번 했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각 팀 3분씩 작전 타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기 말이 안 맞고 그러면 아무 때나 가고 이렇게 천천히 하지 말고 빨리빨리 받아쳐서 좀 밖에 모션도 좀 쓰고 오히려 내가 막 모션을 써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 체벌 다음에 그 원래 체벌 다음에 촌지로 갈 생각이었어요. 근데 너무 또 한꺼번에 뒤에 좀 힘이 빠진다, 그치? 이제 와서 또. 근데 촌지가 그게 되나 반영이 돼요 성적에? 안 되죠. 안 된다고 아무것도 하는데. 아니에요. 나 그거 노력하지 않은 선생님이 무사하면 그 얘기 꺼내고 하나, 둘, 셋, 빨리! 나 원래 시키는 대로 다 해. 네, 이제 뭐 양팀 화이팅까지 외쳐가면서 전의를 가다듬고, 죄송합니다. 전쟁으로 표현해서 의욕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토론 이어집니다. 어느 분이? 예. 양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요. 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과연 촌지가 선생님 탓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 촌지가 과연 교사에게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인데요.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에 삐뚤어진 표현이 아닐까요? 저희도 백업을 준비했습니다. 예, 촌지에 대한 보충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촌지를 지금 나쁜 뜻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제가 알기로는요, 촌지의 어원을 살펴보면 촌이라는 것은 매우 짧은 길이 혹은 마디 이런 거고요. 또 지는 말 그대로 뜻이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하면 촌지라는 것은 어떤 작은 정성 혹은 과다하지 않은 사례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게 오늘날에 이렇게 잘못된 의미로 변천된 것 같은데 그런 순기능을 잘 알고 그것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선생님의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촌지 기록부를 만들어서 반 1번부터 50번까지 이름을 적고 이 아이 부모님께서는 이런 물건을 가져오셨고 과연 그 선생님이 정성에 담긴 카드나 꽃 한 송이를 원하시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인 선물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기록하시는 건 어떤 태도이며 또 어린 아이에게 스승의 날은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 아이가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폭행까지 하는 그 선생님을 그런 선생님을 볼 때 과연 우리가 촌지 문제를 학부모의 문제라고만 학부모들의 잘못이라고만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예,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준호 군. 박하경 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요, 진짜 아주 극소수이고 제가 볼 때도 선생님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어쩌다가 선생님이 되신 분들 같아요, 진짜.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선생님들이 나올 수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를 잘못 조성한 것이 학부형이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아예 촌지 문화, 그러니까 잘못된 촌지 문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선생님들이 살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렇게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 일부의 관점을 두고 싶어요. 보통 이렇게 일부라는 그런 말을 하려면, 그러니까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들자면, 일부란 단어가 당연히 붙겠죠. 하지만 그 일부조차 저희 교육 현장이면은 틀림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일이 뭐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학생한테나 어느 누구한테도 이것이 아주 드문 일이다, 예외적인 거고 비정상적이다라고 인식되지 않고 자연스럽고 일상적으로 행해진다. 비록 자기 자신의 부모님이나 뭐 친구들이 촌지를 전달하는 그런 거를 보진 못했어도 그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지 그냥 일부라고 하기엔 일이 너무 커져버렸고요. 그리고 매스컴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하준 양이 일부라고 하기엔 너무 크다고 얘기했는데 네. 받는 선생님이 물론 많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계속 갖다 주시니까 받는 선생님들이 많을 수 있는데 그 촌지 같은 걸 안 갖고 왔다고
그 바닥에 무릎 꿇리고 이렇게 막 그 촌지 장부 기록하고 그런 선생님은 극소수 아닙니까? 많이 근데요. 보셨습니까? 그 선생님으로 따지면 한 명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저기 뒤에 저 백업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나라 교육 실정이요. 그러니까 교사 1인당 맞는 학생 수가 40명에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전국에 그 선생님분들이 한 30만 명 정도 계시는데 그중에 1%라도 촌지를 강요하거나 원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면 30만 명의 1%면 3천 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3천 명의 선생님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 수는 15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이 단 1년간이나 혹은 1년간 재직하시는 것도 아니고 보통 25세에서 65세까지 보통 40년간 근무를 하신다고 가정을 하면 15만 곱하기 40을 하면 600만이라는 학생이 간접적이나 직접적으로 그런 피해를 당한다는 거죠. 예, 하진 양이 아주 구체적인 그 증거까지 들어가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촌지 수수 관행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침소봉대된 특히 언론에 의해서 그런 된 부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지금 하진 양이 말씀하셨듯이 드러나지 않은 그러한 수수 관행 비리들이 꽤 있다고 그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흔히 촌지 문제를 갖고 저희들은 양비론에 빠지기 쉬운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 교육정책을 공부하시는 양 박사님께 여쭤봐야겠네요. 네, 촌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교육학을 공부하고 또 교육운동, 그러니까 이론과 실천해야 교육이 잘 된다 이런 생각에서 학부모 운동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많은 학부모들은 조사를 해보면 80% 이상의 촌지를 준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교사를 상대로 해서 촌지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고 하면 그 촌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는 교사들은 한 20%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큰 갭이 있죠. 그러니까 준 경험과 받은 경험 사이에는 이것이 은밀한 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학생들이 하는 토론에서는 촌지 문제는 이 정도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어른들의 문제이고 또 우리 사회의 촌지 수수 관행 많은 선생님들이 억울해하십니다. 촌지, 우리가 받는 촌지는 굉장히 조금이라는 거죠. 다른 사회, 다른 부분에서 받는 촌지에 비하면. 그렇지만 아까 그 우리 백업팀에서 얘기한 것처럼 작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생들에 미치는 영향, 학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촌지는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많이 이번 해에 들어서 또 작년부터 촌지가 사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캠페인을 했고 또 학교에서 저는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나셔서 그 촌지를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가정통신문을 여러 차례 여기도 가정통신문 받아보신 학부모님 계실 거예요. 많이 보냈고 또 그것 때문에 촌지는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건이라도 앞으로 촌지는 근절돼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예, 촌지 문제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이 뇌물 관행과 더불어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다루어야 할 논의들, 주제들이 참 많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해주실 분? 예, 백업팀에서 제기를 하시네요. 예, 저 IMF 이후요. 교대 4대의 입시 경쟁률이 높아졌거든요. 예, 물론 확고한 신념 때문에 교대나 4대에 지원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교사가 안정된 직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교대나 4대를 지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직만큼 안정적인 직업이 없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교권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 스스로 능력 개발을 통해 전문적 신작 노력을 통하여 교권을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구익군 맞죠? 예, 고등학교 3학년. 졸업반이니까 그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로군요. 교권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사람에게 인격이 있잖아요. 직업에도 직격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그런 존경받을 만한 권리가 없습니까? 그걸 아예 무시하고 들어가도 됩니까? 과연 그럼 사립대나 교대를 나오신 선생님들이 다른 일반 대학생들과 달리 선생님으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그런 인격적인 부분에 관한 교육을 얼마나 받으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별로 없거든요. 사실 들어갈 때, 입학할 때 면접을 조금 더 면접 비중이 높다는 뭐 이런 거가 있는데 사실 그 면접 비중을 해봤자 전체의 10%도 되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정말 소명이 있고 정말 인격이 된 그런 분들이 선생님이 되시기보다는 솔직히
그 무사 안일의 직장이라는 것. 한 번 들어가면 평생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쪽에서 오히려 더 교대와 사대 인기가 올라갔다는 걸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드디어 교사의 자질 문제 그리고 능력 개발을 게을리하고 있는 부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사실 교사가 편하고 뭐 잘리지 않고 그렇지만 무섭습니다. 아이들 책상 던지고 의자 던지고 누구 야 쟤 잡아와 이러는데 선생님 절대 무사한 직업 아니고 절대 안정된 직업 아니고 절대 마음 편한 직업 아닙니다. 정말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게 선생님이고요. 또 선생님이 뭐 보수 좋고 뭐 안정돼서 그런 교대나 사대에 지원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교대나 사대에 지원할 정도로 성적이 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육 수준에서 더 좋은 안정된 직장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사대나 교대를 지원한 이유는 정말 내가 교사라는 직업을 떠나서 단순히 돈을 벌기보다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교대나 사대에 지원하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매도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경쟁하지 않는 풍토에서 살아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교직 풍토가 사실 이런 제 주변에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열심히 교환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 교수학습을 하기 위해서 그런 선생님들에게 다른 선생님들이 보내시는 눈길이 초임 교사도 아닌데 무슨 교환 준비를 해? 이런 눈길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초임 교사만 교환 준비를 하고 초임이 지나가면 이제 한 번 준비한 교환 가지고 계속 나간다 이거죠. 그런 교직 풍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을 지원해주지 않는 교단 풍토. 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요. 그러니까 커리큘럼 자체가 아이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거냐, 또 교사들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냐 하는 걸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도 별로 듣고 싶지 않고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가르치고 싶지 않은 거를 지금 일방적으로 강요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학생이나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선생님도 좀 신나고 학생들도 재밌고 하는 커리큘럼 자체를 좀 다시 점검을 해야 되지 그걸 갖고 선생님 보고 코미디를 하면서 재밌게 가르쳐라. 아이들은 졸려 죽겠는데 열심히 들어라 하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할 것 같아요. 예, 백업팀이요.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말씀하시는 게요. 선생님들한테 무슨 대학 교수님들 수준의 그런 연구를 바라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선생님들 연구할 장소나 제대로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그 교무실 그 많은 책상 하나 가지고 차지하고 가지고 무슨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재 같은 건 어떻게 준비를 선생님들이 할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선생님들도 못하는 게 아닐까요? 연구요? 그러니까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다고요. 작년에 냈던 시험 문제를 올해도 똑같이 내세요. 뒤쪽에 계신 분들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나 자습서를 수업 시간에 그대로 베끼세요. 칠판이 다 가득 베껴 적는다든가 시험 문제 그대로 내신다든가. 근데 사실 선생님들이 수업 준비를 하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데 잡무가 많다고 하시는데 사실 사회에서 선생님도 분명히 직업은 직업이거든요.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인데 사회에서 회사원들이 진급을 하거나 회사 생활을 할 때 분명히 있어요. 진급 시험도 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밀려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아까 양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처음에 준비하셨던 수업 연구 자료를 가지고 몇 년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그런 수업 속에서 과연 아이들한테 10년 전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그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냐. 또 선생님의 태도에 따라서도 다르다고 보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고 있거나 안일한 태도를 보이면 과연 선생님이 수업하고 싶은 마음이 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학생들의 태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게 선생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의 경우를 보면은 저는 그랬어요. 두 분의 선생님 수업이 다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안 들었고 좀 제 할 일하고 막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지쳐하고 재미없어 해도 우리 좀 더 노력하자. 조금만 더 듣자. 정말로 열심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에서 한 10명쯤 듣던 수업을 나중엔 20명이 듣고 30명이 듣고 선생님한테 죄송하더라도 듣고 결국 그렇게 듣다 보니까 또 그 수업이 그렇게 재미없지만은 않다는 걸 깨닫고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 선생님한테 저희가 바라는 건 바로 이러한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을 그렇지 보고 않은 싶다고 경우가 있잖아요. 요구하는 그렇지 것 않은 같아요. 경우도 많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공부가 재밌어서 하세요? 그럼 선생님 수업 재밌으니까 듣고 재미없으면 듣지 말지. 그러면 우리 부모님도 나 용돈 잘 주시고 예뻐하시니까 우리 부모님 그리고 아니면 뭐야 그렇게 돼요? 재미없으면 공부하고 안 하고 선생님 존경하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듣는 건 말이 안 혼자 됩니다. 하게 되죠. 선생님 수업이 재미없으면 혼자서 그렇게 공부하게 혼자 애들이 되잖아요. 몇 명이나 있겠냐고. 그거는요. 대다수 애들이 그렇진 않죠. 선생님이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달라고 하면서 학생은 교단에 서서 열심히로 가르치려는 하는 선생님의 인격을 먼저 학생이 무시한 거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하시면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안 따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먼저 열심히 하길 바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우리 먼저 반성해야 가리키는 되지 교육의 않습니까? 진정한 목표는 잘못된 학생들을 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지 다 잘 되는 학생만 정말 완벽하고 착한 학생들만 데리고 더 잘 다독다독 거리는 게 일단 아니라 학생들은 삐뚤어 나가는 잘못돼 학생을 있어야 하고 선생님들은 그걸 이끌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저희보다 몇십 년을 더 사셨고 저희보다 더 배우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학교 왜 들어가냐 배우려고 사회에 적응하려고 들어가는데 그거하고 지금 말하고는 요지하고는 틀린 게 안 저희는 틀리다고 봐요. 자세 문제를 저는 안 말하는 건데 틀리다고 지식 봐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수준이 아니죠. 지금 저희는 말씀하신 그걸 거 오래 선생님들이 다듬어 살면 주시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 이렇게 해도 되나? 말씀하십시오. 장동성 군이 의외의 발언으로 이 분위기를 깨긴 했지만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따라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선생님께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시면 애들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는 학생보다는 따라가는 학생이 많아요. 저희 선생님만 해도 개인적인 얘기인가? 하여튼 저희 선생님만 해도 되게 수업 좀 열심히 하시고 막 자료 찾아서 보여주시고 막 이러시면은 애들이 그거 보면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말고 저 다른 학교 친구에서도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책상을 아예 그 애들 야간 자력 수업하는 데 갖다 놓고 같이 공부하세요. 같이 선생님께서 무슨 연구하시는데 같이 공부하면 애들이 선생님이 같은 그 교실 안에서 밤까지 공부하시는데 도저히 떠들 수가 없죠. 그걸 꼭 바란다기보다는 제 말은 그 선생님들께서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학생들도 그걸 잘 따라가지 않나 하는 그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재미있어야 수업 듣냐고 은영이 양 물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아주 개인적인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는 사람이 공부하려면 물론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있지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양보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나이 정도 됐으면은 재밌다고 느끼는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좋아요. 진짜 홍보를 좀 했는데 일본에서는 만화 같은 거 그리고 하는 학생들 보면 그 학생들 만화 그리도록 해주면 만화가 되고 세계 시장 애니메이션 시장 1위 아니에요 일본. 수출하고 그게 다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만화 보면은 아유 저 꼴통 이러면서 혼내기나 하니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전 그 재미 없어도 듣는 건 물론 예절이긴 하지만 그에 앞서서 그러니까 재미있는 선생님께서 가르치실 때도 재밌고 학생들도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예, 자 이남희 원장께서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정의라기보다 좀 덧붙이는 건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가르쳐주고 학생들은 따라간다라는 게 전부 다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학생 중심으로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좀 교수법이 생겨야 될 거라고 봐요. 지금 근본적으로 그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애먹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재미가 없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들한테 전문성을 먼저 요구를 하기 전에요. 아이들한테 어떤 능력별 수업을 하게끔 그런 어떤 여건이 돼 있어야지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려고 그럴 때 도대체 어디다가 그거를 맞추고 가르쳐야 되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하는 애한테 맞추면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 힘들어하고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맞추면 잘하는 애들이 흥미를 잃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냥 문제나 풀고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금 학생들 중심의 어떤 그 문제 해결 방식 또 그런 거를 가르쳐주면서 능력별 수준별 맞추는 그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안의 문제 그리고 여태까지 미처 다루지 못했던 다른 논점들과 함께 포함을 시켜서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실 주인공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선한 제안들을 기대하면서 자, 어느 분이 시작을 해주실까요? 저는요. 네. 교육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언론에 의해서 교사 매도 풍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러 선생님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그것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교사 무사 안일직이라고 보고 막 아이 니네 편하면서 왜 안 하냐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국의 국왕 찰스 2세가 어떤 학교를 방문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부속 학교의 얘기인데요. 그 학교에 방문하셨을 때 찰스 2세는 국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무리의 맨 앞에 선도하는 위치에 서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찰스 2세께서 몸소 그 학교의 교장을 위해서 맨 앞자리를 내주셨습니다. 이 모습에서 볼 때 정말 자기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학교 안에서는 그렇게 교사를 존중해주고 그렇게 선생님들을 존중해주는 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너무 열악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예. 하경원?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붙이지 말아달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교사 이퀄 무사 안일직 가서 노는 그러니까 가서 편안하게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좀 훨씬 더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촌지 이런 문제들도 선생님들의 그 보수라든지 이런 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얘기 제가 다 하면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은선이가 조사해온 자료가 있거든요. 예, 서로 나누어가면서 발언하시네요. 별건 아니고요. 예. 아까 잠무 많다는 얘기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독일에서요. 학생 수가 2,500명인 학교요. 그 모든 행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행정 업무요. 결국 그 행정 담당 비서 한 명이 그거 다 처리할 수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무보조원 많이 늘리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아주 열심히 토론도 잘하고 정말 자기 21세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주역이 된다면.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대안을 내놓고 싶어요. 지금 뭐 이게 내 탓이냐 내 탓이냐를 가리기 전에 공동 참여, 공동 책임 사회가 되도록 학교를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으로 누구나 다 학교 공동체 공동 구성원이면 학생도 참여하고 학부모도 참여하고 교사도 참여하고 지역사회 인사도 참여하고 그래서 공동이 참여하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럼 그렇게 되면 책임론 소재가 하는 이런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 자기 탓이죠. 나에게서 문제가 비롯됐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 분위기를 아까 좋아하는 분위기 그런 걸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아까 전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확실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처우 개선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정말 나태하시고 선생님으로서의 최소한의 그 예의를 지켜주지 않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보상이 있으면 그 반대의 결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모 고등학교에서 실시했던 교사평가제를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도입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감히 학생에서 어떻게 선생님을 평가하느냐 이런 반박을 제시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반드시 학생이 하는 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님과 또 동료 교사들과 그리고 교육부에서 일하시는 여러 전문가들의 그런 의견을 따서 그리고 그것으로 선생님을 완전히 평가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좀 더 긴장하시고 좀 더 노력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하는 거죠. 네, 교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 교사 평가제까지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 예, 백업팀. 저는요, 그 선생님들의 이렇게 선생으로서 가져야 할 그런 마음가짐에서 이렇게 대안을 하고 싶은데요. 이걸 위해서 제가 조사를 좀 했거든요. 예. 여기 표를 보시면요. 예, 똑바로 들어주세요. 21세기 팀답지 않게. 연령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20, 30대 선생님하고 그 이상의 그 나이 연령대 선생님하고 지금 반반 정도가 되는데 그냥 보기에는 반반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외국과는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분포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그 처음 선생님들이 교단에 처음 서셔서 이렇게 백목을 딱 잡으시고 이렇게 처음 이름을 쓰실 때 그때의 마음가짐을 40, 50대, 50대, 65세 때까지 이렇게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 간직하신다면 이런 문제는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요. 이거에 어느 한쪽이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요 학교에 상담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방이 있잖아요. 그 방은요 이제까지 솔직히 말해서 학생들과 교사의 대화터가 아니라 싸움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관습을 고쳐서 선생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선생님 저도 선생님 존경해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진짜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칭찬합시다 방으로 바꿔야겠네요. 거기 전부 유리로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이 원장님. 그 얘기 참 잘했는데요. 그거는 전문적으로 상담을 좀 담당하시는 상담 선생님들이 상주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의 그 문제도 좀 상담을 해주고 학생들의 문제도 상담을 해주고 그런 게 바로 교사들의 어떤 전문성을 확립하는 길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학습 목표를 기본적으로 어떤 지식이라든지 인지 기능만 잡을 게 아니라 뭐 도덕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그 재개발 이런 게 조금 필요로 하다고 보고, 또 근본적으로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대학교 입시라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수단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그걸로 충분히 좋은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선생님들한테 어떤 그 자율권을 주고 그러니까 대학 입시라는 어떤 거에 모든 거를 희생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좀 전제로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의 그런 어떤 소양을 탓하기 전에 학부모들이 기본적으로 그 부모로서의 자질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재교육이 조금 더 학교에서 활성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 열띤 토론의 분위기를 잠시 가라앉히기 위해서 한 선생님의 일기 그리고 한 학생의 감사의 편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호아마트홀에서는 사랑의 일기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선생님께 감사 편지 보내기 운동도 함께했는데 격려 편지를 받은 교사들 역시 훈훈한 사랑의 편지로 화답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매일 사랑의 편지를 쓴 강호경 선생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별로 할 만한 이렇게 공헌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생각하기를 이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매일 아이들한테 편지 한 편 정도는 써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작년 1년, 그러니까 97년도에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일 때까지는 한 50세까지로 봤는데요. 그때까지는 매일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전시회에는 초등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었는데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편지에 담았다. 이 세상에 선생님 없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 교수, 변호사 모두 훌륭한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저도 크면 선생님처럼 청렴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바른 사람이 되어 선생님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선생님을 하늘같이 여겼다고 그러는데요. 요즘엔 그런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요, 우리 학생들은요, 더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런 학생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걸요, 선생님 힘내시라는 뜻으로요, 그렇게 썼어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러한 그 사랑이 계속 교류가 된다면, 이어진다면 여태까지 걱정했던 이러한 논의들이 다 싹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각 팀에서 준비한 멋진 꽃다발을 지금부터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신 모든 시청자분들 그리고 지켜봐 주신 선생님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힘내세요 팀의 멋진 장미꽃다발입니다. 박수로 보내드릴까요? 예. 그리고 오늘 악역을 자처했죠. 21세기 선생님 팀, 교사 능력 배가해야 된다라고 매섭게 질책을 했던 학생들이 선생님께 보내는 사랑의 꽃다발입니다. 하트 모양의 카네이션 꽃다발입니다. 자, 오랫동안 토론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부분 공감도 하고 또 많이 좀 불쾌한 부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 토론에 참여한 학생들 그리고 이곳 방청석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고 교육을 다 염려하기 때문에 했던 충정 어린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끝으로 이런 질문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토론에 나서주신 학생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 성함을 대보라 그러면 몇 분이나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안에 다 돼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너무 많아서 될 수 없다라는 학생도 있고 한 분도 없다라는 그러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극과 극을 달리는 대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많으신 학생들은 정말 행복한 분이세요. 그렇지 못한 학생은 정말 불행하죠. 그죠? 자, 사랑받는 선생님이 점차 늘고 또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 때 우리의 교육은 좀 더 살맛나는 곳이 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실은 제가 비판했던 그 불량 감자들의 표본이 저거든요. 선생님들 어떻게 비판하는 입장에 쓰게 되었지만 정말 사실은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길러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사랑하고요. 졸업식 때 졸업장 주세요. 전국의 여러 학생들 제발 수업 시간